춘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수년 동안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과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협회가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헬로티비 뉴스가 학생 선수들의 진술서를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정선 카지노 주변에 장기 방치 차량이 급증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정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양구에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정황 등이 포착된 가운데 양구군이 스포츠재단 설립 등의 운영 개선 방안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수돗물 유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위생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스포츠계 학교폭력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춘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가 학생들을 수년째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학교와 해당 종목협회, 학부모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 학생들의 진술서를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폭행뿐만이 아니라 가혹행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초등학교를 졸업한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시합 중 다친 학생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주먹으로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맞았다가 뒷걸음질 치면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셀 수 없이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지도자가 경기 도중 작전 타임과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지훈련지에서는 창고 안에서 학생들을 때렸다는 진술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공과 작전판을 이용하기도 했고 심지어 80cm 정도 길이의 나무 주걱으로 맞았다는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80cm 되는 주걱 있어요. 80에서 70 그 사이. 그걸로 우리 막내 엎드려 버쳐시켜놓고 때리고 이제 부모들이 막 바쁘고 막 신경 못 쓰고 그런 애들만 이렇게 유독 그랬더라고요. 학생들의 진술을 분석해봤더니 폭행 시기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은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온 폭행뿐 아니라 가혹행위와 일부 학생들을 차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하는 학생에게 벌레를 잡게 하고 다른 학생들은 벌레를 잡을 때까지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생일을 맞은 학생을 불러 생일 축하의 의미로 때렸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실력이 뒤처지는 학생은 아예 지도를 하지 않고 시합 출전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폭행과 가혹행위 모두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꿀밤 정도의 터치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협회는 22일 이 사건에 대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도자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결과 진술서가 좀 사실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빠르게 고발을 진행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협회는 징계 결과를 도체육회와 도교육청, 상위 종목협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6일 해당 지도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조만간 피해 학생과 해당 종목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3월 강원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5% 상승해 2억 3,708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 16.5%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2021년 1분기 누적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전선과 의약품, 화장품 등이 도내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구 군수 주민 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부가 분실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최근 서명부가 실려있던 차량과 주민 청구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모 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연합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합회의 자작극 가능성과 함께 제3자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제3자에 의한 범행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연합회 관계자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점검 360도 시간입니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거나 세금을 장기 체납해 버려진 차들인데요. 지자체가 절차를 거쳐 폐차 등 대책을 세우곤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한복판에 카지노가 우뚝 선 정선군 사부급. 이면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주정차 차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잠시 세워둔 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차량들이 줄지어서 방치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전당포에 맡겨졌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그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방치 차량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닛에 뽀얗게 쌓인 먼지, 빛바랜 도색, 세워진 채 몇 계절을 보냈는지 낙엽으로 뒤덮이고 녹이 쓴 차량들, 핸들을 움직일 수 없도록 특수 자물쇠로 잠긴 차량도 있습니다. 좁은 1차선 도로 한쪽에 오랫동안 세워진 차량들은 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 또는 좀 약간 벗어난데 그런 데 이제 많이 방치돼 있죠. 골목길은 조금 불편하죠. 많이 갖다 세워놓으니까. 이처럼 방치되는 차량이 늘어난 건 지난 2000년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개장 이후부터입니다. 사북 고안 지역을 중심으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전당포가 늘어나자 카지노 이용객들이 차량을 담보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선군에서 신고되는 무단 방치 차량의 60-70%는 사북과 고안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차 불법 주차장 되니까 차 사이에서 그 길 건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자 정선군은 사북 고안 지역의 장기 주차 차량을 강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고 견인 폐차 등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의 한 폐차장입니다. 이곳에는 카지노 인근에 방치됐던 차량들이 모여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렇게 견인된 차량만 130여 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강제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을 확인하고 견인 처리에 나서는 데는 장장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유자 확인, 자진 처리 통보, 강제 처리 공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당포에서 이제 소유권은 없지만 전당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보를 하면 위치를 바꿔요. 그럼 저희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가 불가능하죠. 계속 신규 발생은 되는 겁니다. 폐차장으로 간 차량이 실제 폐차 처분이 되기까지 또다시 수개월의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장기 방치 차량 사실이 확인돼도 사유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람한테 빌려줬을 경우에 그게 이제 누가 방치를 했는지 그걸 알 수 없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선군은 올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 등 무단 방치 차량 싹쓸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강원랜드 휴장이 지속된 지난해부터 카지노 이용객과 전당포가 감소해 방치 차량을 정리하기 적당한 시기로 본 겁니다. 강원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이제 강원랜드 왔다가 전당포에 맡기고 저렇게 방치되는 차들이 지역 곳곳에 있죠.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이제 무단 방치 원년의 해로 정해서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무단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도박 부작용의 하나인 도박 빚 담보가 가능한 이상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그 돈을 만회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시거든요. 이제 베팅을 해야 되니까 다시 그 돈을 복구하고 싶은 되게 간절한 마음에 사실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저당을 잡히겠죠. 사업 허가를 내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무허가 전당포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다고요. 전당 허가를 내지 않고 임의대로 손님한테 돈을 주고 차를 잡는다. 그런 이 사람들은 주차 관리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없으니 도로가에 그냥 고온부지에다가 차를 놔뒀다가 손님이 찾으러 오면 거기서 차를 내주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 폐선을 빨리 없애야죠.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포함한 폐특법의 20년 연장, 폐광지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산업 정책의 이면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지역의 병폐로 남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해 일부 종목의 보조금 부정사용 정황 등이 포착된 양구군이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 조인목 군수는 스포츠 마케팅이 투명한 정산 시스템 마련을 위해 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기관의 경제 효과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이전부터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종목별 단체의 자정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의 성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강원지역본부는 23일 원주시 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앞에서 우체국 인사 갑질 철폐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본부는 결의문에서 강원지방우정청이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보와 비정규직 집배원에 대한 퇴직 강제 종용 등 인사 갑질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부는 민주노조 가입과 활동을 이유만으로 차별당하는 것은 노조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사회에 알려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하루 배출량이 23톤에 달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6일 주식회사 도시유전과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제공하고 도시유전은 재활용 시설에 대한 기술과 인력을 제공합니다. 재활용 시설에서는 폐합성 수지류를 270도로 가열해 재생유를 만들고 하루 6톤을 처리할 경우 연간 7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폐합성 수지류 열분해 기술은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양공항부터 김포공항 간 항공기 운항이 7월부터 재개됩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부터 김포 간 항공기 운항이 오는 7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씩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마다 양양공항 출발은 오후 2시 10분, 김포공항 출발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항공권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플라이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강원도가 사전 예방을 위해 정수장 위생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관기관과 위생관리 실태 합동 점검도 실시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강원도 수질보전과 김익경 상수관리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최근 도내 정수장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강원도는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와 함께 도내 정수장 69개소를 대상으로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점검에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유충이 발생했고 최근 2월 달에 제주도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을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예,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돗물 유충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게 사실인데 도내 실태 점검 결과는 어떤가요? 지난해 위생시설을 보강했는데 일부 정수장 건물에 그 방충망이 일부 손상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정수지 이중문이 미설치되어 있는 등 위생시설이 일부 불량해서 그 4월 말까지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저희 강원도 내 유충이 발견된 지역은 화천 산영장수장인데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미사용 구형 여과기에서 깔따구가 발견되었지만 그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수돗물이 수용가역에 공급되기 전에 차단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책과 또 도민 당부사항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희가 그 정수장 위생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최근에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상시 점검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매주 월요일에 위생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치수원에서 배수지까지 공정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하게 도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매일 점검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유충이라든가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시군에 바로 신고해서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수질보전과 김익경 상수관리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원대학교가 3년 연속으로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대는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이 98개국 12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200위권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빈곤과 기아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 등 5개 부문에서는 세계 10위권 내에 포함됐습니다. 홍천군이 예비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층입니다. 대상 지역은 동홍천 삼포권역마을 2명, 용오름 체험 휴양마을 3명이며 최소 2주에서 최대 30일까지 숙박비 7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23일 원주시 무실동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서울지역본부에 속해 있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가 지난 1월 강원권 전체를 총괄하는 강원지역본부로 확대 승격된 데 따른 겁니다. 강원지역본부는 원주시와 횡손군 지역 3만여 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춘천, 강릉, 태백, 영월지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본부는 또 공단, 태백, 동해 정선병원과 협력해 강원 지역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동복지 허브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군가, 군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20만 명이 동의하면서 남녀 평등 징병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죠.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와 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논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권 신장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화두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불필요한 성대결 소모전으로 흐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건강한 논의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